635번 라이트쌤. 이차함수의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일단 이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3이래.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알파 더하기 3이라는 얘기죠. 두 근의 차이가 3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일단은 는 0이라고 봐서 분명히 이차함수 문제인데 나는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런 관계를 지난 시간에 내가 되게 힘줘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가 되나요? 는 0이 되지. 이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2차 인수가 안 되죠.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 설마 루트에 3, 3, 9 빼기 8, 17이 되네. 그래서 둘이 더하라는 얘기죠. 알파 하나는 알파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다 더하기 3을 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하면 여기다 3을 더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이야. 근데 구별을 해야 되겠죠. k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k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야. 즉 둘이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니니까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네들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랬을 때 k를 구하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네. 잠깐만, 뭐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지? 답이 잘못됐어. 마이너스 2네. 내가 이걸 플러스로 잘못 봤어요. 다시. 어쩐지 루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네. 잘못 봤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지. 나 알고 있었지. 얘기를 해줘. 여기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 1로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럼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더하기 3 하면은 2고, 더하기 3 하면은 1이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k가 양수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얘는 아니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은 얼마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내가 쌤 부호를 잘못 보고 풀었어. 됐지? 35번 질문한 사람 됐어? 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 두 번 했구만. 문자도 보내고 늦으면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했어. 누구한테? 언니한테 문자 보내. 나한테? 언제? 문자 언제 보냈어? 근데 왜 난 못 봤지? 쏘리. 문자 보냈었네. 괜히 성질냈잖아. 자, 다음 40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원아, 저 말이 무슨 말이야? 항상 저 말 자주 나오는데 저 말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대답해봐. 여보세요? 묻고 있잖아. 모르겠어. 몰라? 연재 무슨 말이야? 정말 자주 나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K가 1차건, 2차건 상관없이 K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구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항상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을 보자. 마침 짝수네. 1차 항계수가 짝수야. 그러면은 4분의 D를 볼 거야. 그래서 절반에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A는 1이니까 그냥 C만 빼면 돼요. 얘가 0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야. K가 상관없이 항상 0이라는 얘기야. K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AK, 여기서 빼기 4K, 여기서 빼기 B가 항상 0이다. K로 묶으면 다 플러스로 바꿉시다. 다 플러스로 바꾸고 K로 묶으면 2A 더하기 4 더하기 B가 0이야. 즉 K 있는 놈, K 없는 놈. 얘가 항상 K에 상관없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다. 둘이 곱하면 B가 0이야? 잠깐만. 빼먹었다 또. A제곱 빼기 B야. A제곱 빼기 B.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2는 4. B는 4래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질문이 요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바이블로 가서 다시 3, 4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 점.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K냐 A냐만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은 문제 같은데? K냐 A냐만 다른 아닌가? 아닌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 돼야 된다. 그럼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하고 두 분의 합은 2알파 더하기 3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고 능력으로 놓고 봤을 때 두 분의 곱은 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더하기 2는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2다. 아까는 양수 뭐 K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얘는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알파가 마이너스 2면은 A는 1이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됐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아까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1이 나왔던 거고 이번엔 다 그래서 곱하라는 거야. 4번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이때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 요거는 요 전 단원에서도 한번 했었죠. 아예 유형이 하나가 있었어. 얘 두 분이 마이너스 2와 3이야.
요 전단에서는 뭐 두 분의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고 해서 주어졌을 텐데 얘는 아예 줬어요. 이거 준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일단 가장 원시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시적으로. 두 근을 방정식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봐. 제일 간단한 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게. x 더하기 2, x 빼기 3으로 만들면 되죠. 그냥 만들면 돼.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잖아. 제일 간단한 거. 얘를 fx라고 하자고. 얘가 fx가 아닐 이유는 없어요. 수많은 fx 중에 하나야. fx는 원래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a가 붙어야 되는데 a가 1이라고 가정하면 되지 그냥. 그 다음에 그냥 2x 더하기 1이라고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넣으면 그럼 2x 더하기 3 2x 빼기 2가 되네. 그 다음에 얘 두 식은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는 1이잖아. 둘이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2. 이게 가장 원시적인 풀이야. 얘는 해를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해가 알파벳 하면 이렇게 못하지. 그 다음에 조금 세련된 풀이는 전 단원에서 했던 거는 두 실근의 합이 1이야. 그러면 f2x 플러스 3 아니 3이 아니라 1이구나.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은 얘네들 근으로 하는 방정식과는 다르게 생긴 놈이에요. 그럼 얘도 근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럼 x1과 라고 하자고. x1과 x2라고 하자고. 이때 두 실근의 합은 얼마냔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라는 얘기잖아. 두 근이 원래 두 근이 f-2가 0이고 f3이 0이니까 여기서 f-2가 0이고 f3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얘가 2x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고 2x2 더하기 1이 3이라는 걸 알면 x1과 x2의 합을 구할 수 있죠. 둘이 더하면 2x1 더하기 x2 더하기 2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 당연히. 알파 베타 즉 두 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두 근의 합만 주어졌어. 그럼 두 근의 합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음 2-4번. 됐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에 가는 게 없이 똑같은 문제네. 아까 그걸 못 풀었으면 이걸 질문하겠지 아마. 해보자고 다시.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그럼 판별식 즉 4분의 D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분의 D를 써보자. A 빼기 K의 제곱 거의 똑같은 문제야. 빼기 K제곱 빼기 8K 더하기 B. 얘가 0이 돼야 돼. K제곱 빼기 K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AK 여기서 더하기 8K 여기서 더하기 A제곱 여기서 빼기 B가 0이야. 얘는 K에 관한 1차식이니까 K로 묶으면 마이너스 2K로 묶을까?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A 빼기 4야. 그럼 얘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4 A가 4면 B는 16 둘이 넣으면 20 되겠죠. 됐지? 그러면 오늘 이어서 진도 나갈 거야. 라이트 샌으로 갑니다. 다시 640번까지 하라고 그랬지? 641번부터 대표 유형 갑니다. 그 전에 여기가 몇 쪽이야? 86쪽 보세요.
가볍게 2차 방정, 즉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한 덩어리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하나야, 하나. 보여지는 면이 좀 다를 뿐이다. 그 얘기 계속 할 건데. 자, 그냥 숫자를 가지고 합시다. 그냥 가장 간단한 거 가지고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쳐. 그냥 이건 뭐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 1과 2야 답이. 그죠? 얘를 함수로 볼 거야. 얘를 함수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가 얘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x축이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거 부르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생긴 놈을 2학년 때 배웠잖아. 2학년 너네 중간고사 시험 안 봤나? 범위가 안 됐나?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놈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다만 이 차이뿐이야. 이건 중학교에서 안 다루는 거지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잖아. 얘는 2차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얘는 근데 이 연립함수라고 해도 되죠. 사실은 그런 말은 없지만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그려놓고 얘를 그리면 얘는 x축이야.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 즉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거는 뭐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만나는 교점 찾는 거잖아. 자,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뭐야? 교점 찾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y좌표를 우리는 해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그럼 얘 해는 뭐야? 얘야. 근데 얘 해는 얘 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단순히 2차 방정식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거를 이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방정식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야. 모든 방정식을. 3차원, 뭐 2차,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 단원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때 연립 방정식을 1차, 2차, 2차, 2차 다 배울 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많이 등장할 거야. 좌표 평면이 많이 나와야지 앞으로 여러 문제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좌표 평면 꼭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도형하고 만난대. 뭐 한 점에서 만나건 두 점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대. 그 만나는 점에 관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럼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연방이에요. 전부 다 연립 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는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썼지만 봐봐. 자,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예요. 얘는 뭐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이렇게 생긴 애야. 어쨌거나. 맞아? 그럼 얘네들이 좌표 평면상에 그려져 있을 때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안 만나는 거고, 이렇게 생겼어 만나는 거지. 하나가 더 있다 뭐죠? 살짝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지. 자, 이 상황을 우리는 뭘로 해석한다고? 현재야? 뭘로 해석한다?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하고 뭐 두 점에서 만난대, 아니 뭐 한 점에서 만난대, 아니면 안 만난대. 그 상황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놓고 봐.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fx 플러스 f.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이에요. 넘겨.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의 x 더하기 c 빼기 n. 그냥 2차 방정식이야 그냥. 근데 얘가 두 군데서 만난대. 그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한 군데서 만난대. 근데 이걸 안 만난다고? 아, 그럼 이거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함수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방정식이라고.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연방.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세를 만나는 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여기서 x 하나, 그러니까 여기 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치자.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누굴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얘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만났어. x축이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알파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란 얘기야.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두 교점의 x좌표예요. 맞지? 당연한 거잖아. 여기 y는 어디 갔어? y 사라졌죠. y 없앴잖아. y 없앤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죠. y 없앤 게 소거잖아. 그러니까 나 y는 제끼고 푼 거야 이제. 그럼 y를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만약에 뭐 컴마 뭐를 구하래. 그럼 나 일단 x부터 구하고 x 구했으면 x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지 굳이. 2차에다 넣을 필요는 없죠. 2차에다 넣어서 y 나오면은 뭐 컴마 뭐가 나오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x 위주의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됐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3차 방정식도 배울 텐데 3차, 4차 뭐 다양하게 하고 3차 방정식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 3차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뭐 다양하게 하고. 똑같아. 3차 방정식 해가 얘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얘라고. x축과 만나는 점이 해야 근이라고. 알겠어요? 3차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 3차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군데서 만나면 세 개의 해가 나오는 거야. 연만 풀면 되는 거야. 똑같아. 3차 방정식 풀 줄 알면 돼요,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2차보다 쉬워. 자, 밑에 보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 뭐 하라는 얘기라고? 연방해서 해 구하라고 그냥. 알겠어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 대입하라고 대입.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4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이야. 그냥 평범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이게 교점의 x좌표예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 y는 모르지 뭐. 여기서 넣어야지. y는. 그치?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6 1,0이네요. 교점의 좌표까지 볼 수 있죠 당연히. 얼마든지.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기는 것까지 생각하자.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야. 그럼 다시 x제곱 2x 플러스 2야. 잠깐만. 얘는 중근이구나. 한 군데서 만나는구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넘어가. 최고차는 마이너스니까 넘겨야죠. 3x제곱 플러스 3x 빼기 6이야. x제곱 x 빼기 2야. 그럼 뭐야? 얘랑 똑같네.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이죠. 다음 위치관계를 말하래. 뭘 보라고? 판별식 보라고. 판별식 보라고. 연방해서 판별식 보라고. 넣고 정리해.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플러스 4야. 그럼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 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겠네. 그죠? 맞지? 1 빼기 4니까. 그래서 뭐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위치관계니까 그냥 만나냐 안 만나냐 요것만 따지라는 얘기야. 안 만나면 두 군데서 만나냐 한 군데서 만나냐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야. 자 얘도 넘기고 아니 집어넣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5가 되네요. 얘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배씩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두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621번 보자. 내가 안 푼 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고 넘겨보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 빼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넘기면 그럼 얘가 판별식이 1 빼기 5 빼기 k가 되죠. k 빼기 4가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자동으로 계산 안 하죠. k가 4면 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반대 상황 4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례대로. 그 다음에 87쪽. 사실 여기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 이번 3개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라고. 개념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인수분해고 개념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 중에서 여기가 탑이야. 내가 중3 2차 함수 4글자로 하면 뭐라고 했죠? 루이야? 중3 2차 함수 4글자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어? 그새 까먹었어? 뻔뻔해라. 남기야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바로 그저께 한 얘기잖아. 뭐라고 그랬지? 기승전 꼭이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말이야? 문제 형태는 상관없이 결론이 꼭지점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든 간에 꼭지 연구하는 게 문제라고. 거의 90% 이상 그래요. 거의. 처음에 배울 때야 다양한 문제를 접하지만 나중에 묶어놓고 보면 문제가 다 꼭지점 문제야. 근데 꼭지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이유가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2차 함수가 다른 어떤 함수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배워보면 알 거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수요일에도 그랬죠. 대수에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다 배우는데 좋다 이거야. 2차랑 만나면 어려워진다고. 2차랑 만나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꺾이기 때문에 그래. 꺾이는 것 때문에 그래. 내려가려면 내려간다.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올라가려면 올라간다. 안 어려워.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냥 올라가기만 해. 안 어렵다고.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뭐가 어려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얘네들은 꺾인단 말이지. 내려가다 올라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면 중3 때 뭘 배운 거냐? 터닝 포인트를 배운 거잖아. 그 바뀌는 지점이 꼭지점이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 변화의 시작이 꼭지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꼭지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중3 거 배우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거라. 졸리면 뒤에 나가 서 있어야지. 인사라고 그래 자꾸. 아니라고 해봐야 돼. 자, 중3 2차 함수 한번 기억해봐. 다시 한번. 문제가 100개 있다 쳐봐. 만약에 그 중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몇 개나 될까요? 중3 거. 아마 한 3개도 안 될걸. 대부분 그래프 안 그리고 식으로 풀려요. 그냥 꼭지 연구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뭐 다 풀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안 그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안 그려도 된다. 당연하지. 안 그려도 풀리는데 왜 그려? 누가 그려? 바보지.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중3 때 이차함수 잘 풀었어. 근데 고등학교는 못 풀어. 왜? 그래프 그릴 줄은 몰라. 꼭지점 찾을 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못 그려. 꼭지점 찾으면 다 그리는 거 같지? 아니에요. 꼭지점 기준으로 최소한 이차함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 꼭지점과 한 점을 알아야 돼. 대부분 한 점은 y절편이야. y절편이 누구야? 여긴 없나? 얘가 y절편이죠. 꼭지점이 여기 있어. 만약에 여기 있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안 그려본 사람들은 이거 잘 못 그려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내용도 예전 교과에는 중3에 있었던 내용이야. 지금 고1로 올라갔지만 중3들이 하는 거야. 불과 5년 전에. 뭐하니? 집중해. 아까 내가 자꾸 지수로그 함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쳐봐. 이런 걸 단순 증가하라고 그래. 바뀌지 않잖아.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 단순 감소야. 단순 증가, 단순 감소는 왜 어렵지 않냐면은 여기서 범위가 주어져.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당연히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뭐. 바뀔 게 있어 없어? 달라질 게 없잖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으면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죠. 감소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작을 때 크고 클 때 작았잖아.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전혀.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차함수 얘기가 다르다고. 이차함수 얘기가 달라요. 몇 가지 상황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와 5일 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 됩니다. 보통 최대값은 대문자 m,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써요. 맥시멈, 미니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나? 얘도 있어. 이 상황에서는 얘가 맥시멈이고 꼭지점이 미니멈이야. 또 있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맥시멈이고 얘가 미니멈이야. 또 있어.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다 맥시멈이고 얘가 미니멈이야. 또 있어. 얘가 미니멈이고 얘가 맥시멈이죠. 총 몇 가지 상황이야? 5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데 원래 이차 함수는 범위가 없다면 얘는 최대값이 없는 거죠. 당연히 최소값만 있는 거지. 근데 범위를 주지 당연히. 남기야 일어나. 눈을 까디짓고 그냥 빨리 일어나. 졸린 건 잘못이 아니야. 졸은 게 잘못이지. 졸리면 참아야 쫓아내야지.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최대 최소 문제에서 그래프 그릴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승질 내냐? 나가겠다고 씨.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면 최대 최소 못 풉니다. 아니 이 중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래프를 정확히 못 그린다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꼭지점 구할 수 알면 이 정도는 충분히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꼭지점에 대한 미지수가 주어진다라면 그건 얘가 완전히 다른 거야. 꼭지점이 뭐 3,2로 주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꼭지점이 A, 뭐라고 주어져 있어 만약에. 그럼 A가 어디 있는지 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돼. 다. 이럴 때. 그게 어려운 거지. 어렵습니다. 이 참수는. 쉽게 내는 거 말고 난이도 있는 문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프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2잖아 아직. 내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내년에 잊어먹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3 이차함수 배울 때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차함수에 대한 감각이 생겨. 그래프가 편안해져.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실제로 그래프 안 그려도 다 풀려 문제가. 그래서 안 그리거든.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야? 안 그려도 풀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려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귀찮지 당연히 귀찮죠. 아니야. 그래도 그리는 연습을 평상시에 중3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지만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이참수 안 그래도 푸는구만 그거는 안 돼. 그런 자세는 정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망가지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2학기 내용 공통수학 2 정도 가서 이제 나중에 함수 파트를 가면 되게 망측한 그래프들 그립니다. 이제 또 진짜로 그거 그래프에 대한 그 편안함이 없으면 못 그려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안 돼. 그게 잘 안 돼. 나중에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아니면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내 말이 기억날 수도 있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못 그려요.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 그래프 어찌 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작은 어디냐? 중3 때. 거기서부터 열심히 그려놔야 뭐 그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편안하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죠.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야지. 최대값, 최소값이 어딘지.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야. 이번에는 여기가 최소죠.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최대 최소를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시 단순 근거야. 시작과 끝이 최대 최소를 결정해요. 그냥 시작이 최소, 끝이 최대. 감소는 시작이 최대, 끝이 최소. 이거 결정이 된다고. 단순 증가, 단순 감소는. 근데 얘는 아니라고. 단순 증가, 단순 감소는 이게 증가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프 안 그래도 풀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얘는 안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잔소리를. 자, 보자. 이거는 그냥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 최대값 없어. 최대값 없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최소값이 없죠. 최대값은 있고. 자, 그리고 미리 얘기하겠는데 이거 정말 기억해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요 정도야. 근데 또 있어. 뭐뭐 값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 극대값, 극소값, 뭐 기타 등등 나오는데 이 모든 값들은 전부 다 y값이에요. 전부 다 y값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대답하라고. 알겠어요? 끝까지 안 해. 현재 대답. 가끔가다 헷갈리는 애들 있어. x값 구하는 거예요. y값 구하는 거 뭐하래? 아니야. 뭐뭐 값은 y값 구하는 거야. 가끔가다 x값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x값을 구하시라고 말해. 말한다고.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면 x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꼭지점에 y값 구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이렇게 생기니까 얘가 틀린 꼭지점에 y값. 얘 꼭지점 얼마니? 완전제 혹시 바꿔야 되나? 바꿔야죠. 물론 안 바꾸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3에 x제곱 더하기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빼기 5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다.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인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빼기 4 더하기 2.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된다. 이렇게. 다음은 요 범위에서 얘는 그래프까지 줬잖아. 너무 쉽죠.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셔.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빼기 1 플러스 1이네. 그럼 1,1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그려놓고 여기서만 그리면 돼.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이 돼.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F-1은 5, F1은 2, 아니 F1은 1이구나. F2는 2.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627번. 주어진 x 범위에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프 그리고 풀어라라는 뜻이야. 그래프 안 그리고 풀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표준형으로 만들어. 표준형.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 요령 알려줄게. 요령. 여기 봐봐. 일단 요 정도가 나왔으면은 이런 모양인 건 알잖아. 그럼 흐리게 그려. 흐리게. 일단 흐리게 살살 그려.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야. 잠깐만. 마이너스 3이 여기서 한 칸이니까 가깝게. 1이면은 세 칸이니까 멀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따라서 진하게 그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윤곽이 노란색이 진짜야. 흐린 거 하얀 건 아니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당연히 얘겠지. 꼭점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일까? 1 넣어야지. 여기다 1 넣어야지. 여기다 1넣든 여기다 1넣든 간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그래프 안 그리고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19, 620 내가 안 풀었고 628, 629, 630 지금 풀어보세요. 한 5분 동안에. 내가 안 푼 거 빨리 풀어봐. 넌 뭐 언제 다 했니? 내가 숙제 번호까지 다 정해줬잖아. 문자 안 보는구나 그냥. 할 줄 알았었어? 개념 보고 한 거야? 잘났다. 자, 641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 연립했을 때 해가 이거란 얘기야. 간단한 얘기죠. 연방으로 풀었을 때 해가 되다. 그럼 연방으로 풀려면 그냥 이퀄 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3-b는 0이야. 얘 두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이자고. 그럼 단순하죠. 둘이 더하면 1인데 둘이 더하면 얘 부호 반대로 2분의 2 빼기 a란 얘기죠.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그래서 a는 얼마다? 0이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2분의 3 빼기 b란 얘기야. b는 얼마야? 7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b 빼기 a는 7이다. 됐어요? 다음 646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대. 접한다는 얘기는 둘이 연방하면은 한 면식이 0이란 얘기야. 접하니까. 중근이니까.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넘긴다라고 가정하면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중근이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k 플러스 1이 그냥 2거나 마이너스 1 뿔만 이면은 완전 제곱식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k는 1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양수 k니까 이거지.
다음 651번.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는 좋은데 일차함수 안 줬어. 안 주고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하고 어떤 아이가 있어. 직선이 있어. 근데 기울기가 2래. 기울기만 줬어. y는 2x, 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접한대. 그럼 얘를 연방하면 판별식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는 하고 넘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빼기 n은 0. 얘가 분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까지 갈 것도 없다. 그럼 얘는 9죠. 그럼 n은 얼마?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판별식까지 갈 것도 없죠. 그 다음에 655번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6이다. 자, 얘는 일단은 첫 번째 눈여겨볼 거 일단 이거야. 그 다음에 범위가 없네. 범위가 없는데 최대값은 당연히 얘죠. 꼭지점이지. 꼭지점이 뭐 컴마 6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뭐야? 보여 안 보여? 얘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 말고 연습하다 보면 이게 바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하면은 x제곱 빼기 6x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야. 이렇게 된다고. 얘는 3이죠. 그럼 단순한 거야. 여기 뒤에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x에다 3 넣으면 6 나와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되면 되죠. 이해됐어? x에다 3 넣어봐. 3, 3은 9, 9, 3,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3 넣으면 54 더하기 k 빼기 7은 6이야. 그러면은 얘가 얼마냐? 27이니까 k는 마이너스 14가 되나요?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찾아서 가도 됩니다. 혹시 한번 찾아서 가도. 660번 범위가 좋네.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범위가 주어졌으면 그래프 안 그리면 안 됩니다. 얘를 그려보자. 잠깐만. 얘가 모르는데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얘는 꼭지점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죠.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꼭지점 축을 줬기 때문에. 축을 줬어. y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야. 그럼 이차함수 플러스 4 절반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해서 만들죠. 2에 x 빼기 2의 제곱 빼기 8 플러스 k 빼기 8이야.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이고 가운데가 어디냐? 가운데가 2야. 아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어. 이렇게 하는 걸 따라 하세요. 당분간은. 그리고 범위가 1에서 4야. 1이면은 여기 살짝 왼쪽, 4는 여기서 2칸 왼쪽이야. 아, 2칸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가 조금 더 멀죠. 잘 봐. 조금 멀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값이다. 그 꼭지점이 최소값이다. 그럼 최대값이 4라는 거 알려줬어.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x에다 4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4를. 여기다 4를 넣어야지 최대값이야. 4 넣으면 얼마니? 4 빼기 2는 4, 2, 8. 그럼 k네 그냥. 아, k가 4네 그냥. 그럼 꼭지점은 k 빼기 8이야. k가 4니까 얘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은 얼마다? 아, k를 구하는 거구나. k는 4다. 됐어요?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다음 665번. 자, 이건 4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차를 그리라는 얘기 아니고요. 치환 보이죠? 똑같은 거니까 얘를 A라고 하자고. 이 고등학교 치환과 중학교 치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야. 앞에 봐. 중학교 치환은 여기서 끝나 그냥. 치환하면 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치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돼. 치환하고 A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X 범위 있어 없어? X 범위 없어요. 근데 A 범위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발짝 더 가야 돼. 중학교는 그냥 이걸 바꾸면 끝이야 그냥. 근데 고등학교는 바꾸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X제곱 빼기 2X야. 그럼 얘는 A는 X에 관한 이차함수예요. 얘를 그려야지. 얘를 그릴 줄 알아야지. 플러스 1 빼기 1하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야. 치환했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 자 그러면 y는 a제곱 플러스 4a 빼기 3을 그릴 거야 이제. a와 y의 함수예요. 그러면 플러스 4 빼기 4 하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7이 되죠. 얘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놈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일 거예요. 근데 a는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야.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죠. 얘는 최소값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얘를 그래프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 그죠? 그래프 안 그리고 무슨 수를 풀어 이거를?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잖아 보통은. 아니라고. 얘라고. 그럼 최소값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지? 절대로 꼭지점이 끝이 아니야. 중3은 꼭지점이 끝이야. 고등 과정은 그렇지 않아. 그래프를 그려야 돼 반드시. 669번. 두실수 xy에 대하여 x의 범위가 주어졌고 2x 빼기 y는 8일 때 x,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으로 있어요. 자, 얘도 이차함수입니다. 문자 두 개야? 아니지. 하나로 바꾸란 얘기죠. 자, 얘는 y는 2x 빼기 8이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럼 얘는 x, 2x 빼기 8이라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y가 아니고 얘를 a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2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죠. 다만 x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러면은 2로 묶어서 x제곱 빼기 4x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빼기 8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이고 가운데가 2야. 근데 0부터 5래. 0은 2칸.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2칸이야. 5는 3칸이니까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3칸이니까. 여기가 5니까. 이런 걸 대충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비교적 칸 맞춰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 0 포함이고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서 5까지야.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꼭지점이 최소값이야. 얘는 마이너스 8로 나와 있어 지금. 마이너스 8로 나와 있고요. 최대값은 여기다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5 빼기 2는 3, 3은 9, 2, 18 빼기 8은 10이야. 둘이 더하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673번) 마지막이에요. 이 문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중3 기말고사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게. 거의 100%는 아니고 하여튼 95% 이상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게 고등부로 올라갔어.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고 이 안에 직사각형이 있다는 얘기야. 직사각형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든 있겠지. 이때 둘레 길이가 다양할 텐데 그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설정 문제예요. 설정. 뭔가 하나 정해서 식을 세워야 돼. 여기서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얘가 0이고 얘는 8이야. 두 근이 0하고 8이죠. 그럼 가운데는 당연히 뭐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칭형이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점, B점, C점, D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해야 돼. 적당한 문자, 뭐 T로 할까요? 자, 선택의 폭이 있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얘를 그냥 T로 하는 거야. 얘를 그냥 T로. 어떤 T? 그래서 B점을 T,0로 합니다. 그럼 A점 뭐가 돼? T, 여기다 T를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점은 뭐야? C점이 문제야. C점 뭘까요? C점 말해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거 공부 안 하면. A와 B는 누구나 다 설정할 수 있어. C와 D는 설정 안 해도 되는데 C를 설정해야 됩니다. C가 뭘까? 조용. C가 뭐야? 아니 생각하라고. 뭘로 해야 돼? 둘레니까 가로 세로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D는 필요 없다고 굳이. 세로는 얘가 세로다. 맞잖아. 얘가 세로야. 가로는 얼마야? 가로 하려면 C가 알아야죠. C가 뭘까? 이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애들은 금방 눈치를 채는데 그래프 안 그려본 애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대칭형이라는 얘기야. 그래도 모르겠어? 자, 요 길이가 얼마니? 채연아, 요 길이가 얼마야? T야. 그럼 요 길이도 T야. 맞잖아. 그럼 C는 800T죠. 이렇게 설정하는 거거든. 좌우 대칭이니까. 남기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는 요만큼이니까 BC의 길이야. BC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돼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800T가 되지. 이게 가로고 세로는 그냥 얘가 세로야. 맞지? 세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야. 그러니까 둘레는 얘네 둘이 더해. 마이너스 2, 가로와 세로를 더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얘가 두 개죠. 둘레니까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얘가 T에 관한 2차 함수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6. 그냥 꼭지점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아니지 T 빼기 6이죠. T 빼기 6의 제곱이니까 T 빼기 3의 제곱 빼기 9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34 맞나? 그래서 최대값은 34다. 3일 때 T가 3일 때 여기 3에서 왔을 때 이렇게 생긴 게 최대라는 얘기죠. 길쭉하게 생긴 이게 5, 6년 전에 중3들이 풀던 문제야.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642번부터 풀어보세요.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94도까지.